급격한 인구 감소로 이젠 국가 존립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분기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이 0.7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홍콩, 마카오를 빼면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생활을 시작할 때 4년 동안의 취업 활동을 좀 실패해서 굉장히 자기를 패배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네,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시대를 이끄는 SBS의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플랫폼 SBS D포럼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SBS D포럼은 내일 열리는데요. 올해 주제는 분열과 소멸의 시대, 다시 쓰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그 원인이 뭔지 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임동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그리고 SBS 임태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임 기자. 자, SBS D포럼 벌써 20살이 됐군요. 이 사람으로 치면 성년인데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SBS D포럼이 2004년에 서울 디지털 포럼과 미래 한국 리포트라는 양대 포럼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당시 이 지상파 방송사로서 이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으로 처음으로 TV 브라운관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지식 포럼으로 네. 출범을 했고요. 역대 포럼 주제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그 시대에 어떤 이슈를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디지털 컨버전스, 유비쿼터스 같은 주로 IT 혁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고 네. 이후 어떤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인간의 상상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네. 이런 이제 고민들로 점차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때 영화 아바타가 나오면서 특히 네. 사람들의 어떤 이 상상력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촉발시켰습니다. 이후 이제 2010년 후반부터는 이 포럼 주제가 기술 사회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이 사회 전반으로 이제 넓혀가서 정치 양극화라든지 사회 분열, 외로움, 기후 위기, 뭐 미투 등 다양한 이제 폭넓은 네. 폭넓은 사회 공론장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영화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왔을 때 저도 인터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주. 그때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네요. 맞습니다. 20주년의 SBS D포럼의 주제, 20년 전의 주제하고 맞닿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구 이 감소로 사회가 점차 이제 축소하면서 어떤 사회 갈등, 사회 양극화, 갈등이 이제 촉발되면서 개인은 점차 단절되고 네. 고립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이제 고민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자라는 네.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세계 유례 없는 저출산국입니다. 그렇죠. 해외 석학들도 들으시면은 깜짝깜짝 놀라시고. 큰 문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저출산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세계 석학들과 또 이 유수의 이 국내외 연구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네. 내일 원인과 이 해법을 마련해 본다, 모색해 본다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연사들이 나올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자, 한국이 세계 최초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데이빗 콜먼 박사가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세계 인구학자시죠. 네. 데이비드 콜먼 교수님은 2006년에 벌써 18년 전에 한국이 이 저출생으로 세계 소멸 1위 국가가 될 것 같다라고 네.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거의 맞은 셈이 됩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신 네.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실지 주목이 되는데 뭐 간단하게만 살짝 이제 맛보기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이분은 사회 변화가 우리 한국 사회 변화가
경제 성장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저출산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과연 이제 그에 따른 어떤 해법들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한 번 이제 또 중요한 기조 연사로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부터 일본의 그 소멸 위기에 대해서 네. 보고서를 매년 쓰시고 특히 이분의 관심은 지방 소멸입니다. 이 지방 소멸이 왜 중요하냐?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거든요. 지방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뭐 농수산업, 어떤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만들고 국토와 하천 시설 관리를 맡고 네. 안보로서도 이제 중요한데 이런 이제 지방을 살려야 도시가 살고 또 나라가 살기 때문에 이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자 충주맨으로 유명한 이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이 또 나오더군요. 어떤 얘기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모시는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연예인보다도 네. 좀 바쁘신 분이어서 예. 이분을 모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역발상인 어떤 홍보 전략을 구사해서 네. 어떤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대응성을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다. 특히 이제 충주시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어떤 특색이 없는 좀 뭐 도시 조금 뭐 이 도시여서 약간 인구가 그렇죠. 20만 예. 명에 불과한데 네. 이 김선태 주무관 이 전문가님의 구독자 수가 76만 명이에요. 4배에 달할 정도인데. 충주 시민은 전원하고 또 다른 데서 또 많이 구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동네 보도블록 가는 건 모르지만 충주 보도블록 가는 건 다 압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과 네. 어떤 인력의 한계를 어떤 창의적인 발상으로 어떤 지역 홍보에 어떤 홍보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비결을 내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청년들 이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죠. 자 출산율이 그래서 더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꺼리는 이유가 뭔지 청년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둘이 쓰는 것보다 혼자 쓰는 게 차라리 더 자기에 대해 꾸밀 수도 있고 자기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긴 하죠. 내 사는 것도 바빠가지고 결혼 생각도 별로 없고 연애 생각도 별로 없는 친구들도 많고 해가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이제 좀 고정적인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지 다른 것도 생각할 텐데 일단 혼자 살기도 너무 팍팍하니까 근데 집값도 사실 만만치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조금 꺼려지는 거죠. 네, 일단 금전적인 문제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취업도 쉽지도 않고 일단 취업을 했을 때 사실 그 임금도 제가 원하는 만큼 받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상황 여러 가지가 겹쳐서. 네, 자 임정근 교수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뭐 지난 정부부터 계속 수많은 예산 노력을 많이 쏟아부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쉽사리 이게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교수님께서 이번에 SDF 팀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자, 어떤 연구였습니까? 예, 저출생의 원인을 좀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연구를 할 게 별로 안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저는 그래도 한 가지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행복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삶에 만족하는 수준도 상당히 낮고요. 그것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변했으면 하는 게 있을 것 같다. 좀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잘 종합해서 하나의 어떤 단일한 우리 사회만의 목소리를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로부터 좀 추출해보자.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총 120명의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하셨더군요. 네.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청년들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신의 미래, 네. 진로 아니면 뭐 여가 시간과 관련해서는 자기의 어떤 취미를 개발한다든가 자기의 어떤 취향을 좀 더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결국 다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관심이 있고 좀 만족스러운 관계를 추구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욕구는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청년들 주거비를 비롯해서 돈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결혼과 연애도 꺼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문화의 어떤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서로 그 비교가 너무 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지위가 높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한다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의 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너무 각박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네. 그러한 삶을 내 자식에게는 그다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세계적인 석학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South Korean society is paying the price for the astounding succes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which has risen to the top in an astonishingly short time. An obsession with work was needed to rise from the poverty of the past. Now it is a counterproductive handicap. It has not made Korea a happy country by comparison with others. It has not made marriage attractive to women. 네, 자 임태우 기자 언제 결혼했죠? 10년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맞습니다. 제가 임태우 기자 결혼식장에 갔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저는 뭐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만 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집이라든지 뭐 물론 걱정이 됐지만 지금처럼 큰 걱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 기자는 어땠습니까? 뭐 아무래도 결혼해서 이제 주거 비용이 네. 굉장히 큰 아무래도 포션을 차지하니까 좀 고민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 때보다도 더 집값이 더 오르고 네. 또 빌라보다 아파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 또 집을 구하는 부분이 더 어려워졌고 네. 지금 이제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은 이 주거에 대한 고민이 아마 1순위가 지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임동균 교수님, 이 지금처럼 집과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 이런 생각은 제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인데 그새 이렇게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뀐 건가요? 예,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가다 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 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너무 그러한 어떤 주거나 부동산 혹은 경제적 문제만 지금 이 저출생 문제를 그러한 렌즈를 통해서만 접근하는 것은 또 문제의 너무 작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임태우 기자. 자, 그런데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이 청년, 멀쩡한 청년들 가운데 고립된 청년이 5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청년이 이제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이제 정의를 네. 하고 있고 50만 명이 이제 어떤 은둔 고립 청년이라고 하면은 이게 약 한 비중으로 퍼센티지로 하면 한 5% 정도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청년 20명 중 1명은 은둔 고립 상태다. 사회와 단절돼 있다. 네. 이게 아까 충주 같은 경우에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한 충주 같은 도시에 한 2개, 3개 네. 정도 되는 인구가 이미 이제 단절된 상태에서 어떤 이제 고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로 봤을 때 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히 큰 포션이 지금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고 있고 네. 손실이 되고 있다. 해서 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청년 고립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로 추정이 되나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임동균 교수님 연구하셨죠? 예. 네.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저는 세 가지 M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미디어화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뭐 태블릿이나 온갖 종류의 스크린들이 이제 편재하게 됨에 따라서 굳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어떤 환상까지도 가지게 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마케타이제이션, 즉 시장화인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도 즐길 것이 많도록 시장과 서비스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랄리제이션, 도덕화인데 네.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개입하거나 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를 건드리거나 하는 것은 그냥 예전에는 뭐 좀 잘못한다, 뭐 선을 넘는다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도덕화되는 영역이 이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개인 영역의 어떤 신성화에 가까울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힘들이 동시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임태우 기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발표하는 SBS TV 포럼 내일 아침에 개막을 하죠. 네, 자, TV를 포함해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또 주위에서 보면 어떤 점이 재밌는지
간략히 요약해 주시죠. 일단 내일 그 TV 생중계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와 SBS 홈페이지에서도 생중계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모두 이제 즐기실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번 포럼의 좀 재밌는 점이라면은 그 카카오톡 채널에서 SDF라고 검색하시면 네. 저희 SDF 채널 찾으셔서 거기서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남기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추려가지고 직접 그 생중계로 그 세계 연사 분들한테 직접 이제 질문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임태우 기자 또 임동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SBS D포럼이 줄기차게 관심을 쏟았던 화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구 위기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진단했습니다. 다양한 도전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 역시 20년 전인 2004년 이 포럼의 미래한국 리포트를 통해 SBS가 언론사 최초로 공식 화두를 던졌던 이슈였습니다. 기조연설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가부장제와 일 중심주의 같은 한국 문화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o nurture marriage and children, Korean men need to behave more like women. 마스다 히로야 일본 인구전략회의 부의장은 청년과 여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고 수도권 쏠림을 막아야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長期戦を覚悟しながらしかし一歩ずつ政治の場で与党も野党も協力をし合ってそして合意形成を導き出していくと SBS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 감소 시대 지속 성장에 필요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시했으며 이에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 우수 인재의 비자 제도와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특별 대담에 나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돌봄 지원책을 소개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 2시간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서울형 키즈 카페도 425개 전동에 만들겠다는 목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을 방문해서 체류하는 사람도 인구에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모두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위축돼가는 지역사회 속 26살 마을 이장은 지역의 생존 조건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무분별하게 난개발해서 지역의 메리트를 없애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지역의 특색을 강화하고 더 매력적인 곳으로 비춰지게. SBS 문화재단과 서울대가 함께 진행한 청년 심층 인터뷰에선 결혼이 여전히 경력의 장애물 같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곧 현재의 저출생 상황은 이들이 이젠 지금과는 다른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직 문화를 대폭 개선한 기업들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수 윤하는 혼자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 만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고 기업의 생존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진화력이 그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AI가 작곡을 하고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시대에 이젠 기술의 발전을 인정한 뒤 예술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큰 물결이 다가왔을 때 물이 젓는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이 물결을 어떻게 슬기롭게 타고 넘나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생존의 조건 중 빠져선 안 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선 인간을 넘어 다른 종에까지 동등한 이해관계를 적용하자, 즉 존중의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 can guide us to a better world for our fellow humans, non-human animals, and all who live on our planet. 결국 지속가능한 생존 전략은 불가피한 변화를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